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포토샵, 나도 써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보여서 시작을 못하겠다 라는 생각. 유튜브 썸네일이나 블로그 이미지, 간단한 디자인은 직접 만들고 싶은데 포토샵은 전문가용 같고 나와는 거리가 먼 툴 같다는 생각들. 하지만 포토샵은 잘만 시작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토샵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딱 5가지 기능만 익히면 어떤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토샵의 기초 세계로 가볍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토샵, 아직도 단순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포토샵은 그 이상입니다. 썸네일 제작, 배경 제거, 색감 보정, SNS 콘텐츠 디자인, 이미지 합성, 제품 사진 보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말 그대로 콘텐츠 제작의 핵심 도구입니다. 유튜버, 블로거, 쇼핑몰 운영자, 디자이너 등 누구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포토샵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필수 툴입니다. 그런데 포토샵에서는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포토샵의 대부분의 기능은 선택과 레이어, 이 2가지를 중심으로 파생이 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색을 바꾸는 것도 먼저 영역을 선택하고 다른 요소와 겹치지 않게 레이어로 나누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선택과 레이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영상에서 더 깊이 다룰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자도 금방 따라할 수 있는 기초 기능 5가지를 실습 화면과 함께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 자르기, 즉 크롭 기능입니다. 불필요한 배경이나 강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포함된 사진이 있다면 이 기능으로 원하는 부분만 남기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미리 이미지를 불러와 두었고요. 왼쪽 툴바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고 크롭 툴을 선택합니다. 이런 모양이고요. 선택하면 이미지 외곽에 이미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8개의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이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면 이미지가 크롭 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엔터 키를 누르면 이미지가 이렇게 잘려나간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크롭을 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크기의 비율로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이미지를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되돌리기 위해서 컨트롤 Z를 누르겠습니다. 이미지가 화면 중앙에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이미지를 화면 중앙에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뷰 그리고 Fit on Screen 클릭하시면 이미지가 화면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이미지가 중앙에 위치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정밀하게 크롭할 수 있게 세팅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뷰 클릭하시고요. 아랫부분에 룰러스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미지의 상단과 좌측에 룰러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상단부터 룰러를 클릭한 상태로 아래로 내리면 선이 생기는 것이 확인되고 마우스를 놓으면 선이 세팅됩니다. 한 번 더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이번에는 왼쪽에서부터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마우스 놓고 다시 한 번 더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마우스 커서 놓습니다. 그러면 컵 주변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생성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제 크롭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를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세팅된 사각형 주변에 가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자석이 붙은 것처럼 사각형에 알맞게 크롭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면 자석이 붙은 것처럼 이동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엔터 키를 누르시면 이미지가 잘린 것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크롭 기능으로 정밀하게 사진을 잘라서 원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하게 크롭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한 이 가이드라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에서 뷰, 그리고 쇼, 그리고 가이드를 클릭하면 가이드라인 선이 없어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번에는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블로그의 이미지 업로드, 이메일의 첨부, 웹사이트 디자인에 사용할 때 용량이 너무 큰 이미지는 로딩 속도가 느리거나 업로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미지 크기 및 용량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미리 불러두었고요. 이 이미지의 크기는 13.1메가입니다. 용량이 비교적 큰 이미지입니다.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상단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 창이 나타났고요. 여기에서 위드스나 헤이트나 레졸루션 등의 숫자를 감소시켜서 이미지 사이즈를 축소시킬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해상도, 즉 레졸루션의 숫자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레졸루션을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에서 128.1메가 라고 나타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디스크에 저장되는 크기가 아니라 이 이미지가 램이라고 불리우는 메모리에서 이 이미지가 차지하는 용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미지가 디스크에 차지하는 용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1메가입니다. 아무튼 이미지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레졸루션을 72에서 30으로 바꾸겠습니다. 30 입력하시고요. OK 누르면 이미지의 사이즈가 축소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축소한 이미지를 내보내고 용량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파일, 아래쪽으로 내려서 익스포트, 그리고 익스포트 에즈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익스포트 에즈 창이 나타납니다. 지금 용량이 10.7메가로 약간 낮아졌고요. 확장자는 현재 PNG입니다. 만약에 확장자를 JPG로 바꾸면 10.7메가였던 파일의 용량이 1.9메가로 낮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PNG는 비파괴 방식인 것에 비해서 JPG는 파괴 방식의 압축 방식이기 때문에 용량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물론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JPG로 확장자를 전환하여 진행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아랫부분에 있는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고 경로를 지정해주면 지정해준 경로에 용량이 축소된 이미지 파일이 저장됩니다.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클릭 몇 번만으로 이미지 용량을 10메가 이상에서 1메가대로 확실하게 축소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위에 텍스트를 삽입시키고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매우 간단한 작업이고 썸네일, 포스터, 카드 뉴스처럼 글자를 이미지 위에 넣고 싶을 때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왼쪽 툴바에서 타입 툴을 선택하면 마우스 커서가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이미지에서 원하는 곳을 클릭해서 텍스트 상자를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꽃. 글자를 입력했으니까 원하는 곳에 텍스트를 배치해 볼 텐데요. 왼쪽 툴바에서 무브 툴을 선택합니다. 이곳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텍스트 상자 전체가 선택되어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해주고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측에 위치한 프로퍼타이즈 패널을
활용해서 글자의 크기와 색상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색상은 여기 컬러라는 부분 우측 클릭해서 나타나는 컬러 피커에서 선택을 해주면 글자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고요. 오케이 누르시면 변경이 되고요. 글자의 크기는 직접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도 되고 프로폴타이즈에서 이 부분에서 숫자를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900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텍스트가 커진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글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프로폴타이즈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면 각종 다양한 아이콘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많은 아이콘들은 아주 직관적이기 때문에 클릭만 해보셔도 어떤 기능들이 아이콘인지 금방 파악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텍스트를 수정하고 배치할 때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려면 더블 클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블 클릭하면서 선택을 잘못하거나 오류가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방법은 왼쪽 툴바에서 타입 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텍스트 상자에 한 번만 클릭해도 편리하게 클릭이 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선택하거나 다시 내용을 입력하고 수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왼쪽에 무브 툴을 다시 클릭해줘서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타입 툴이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텍스트 상자가 선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혼선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에는 이렇게 무브 툴을 이용해서 클릭해주면 텍스트 상자도 선택되어지고 빈 곳을 클릭해도 텍스트 상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혼선이 없습니다. 아무튼 디자인의 완성도는 텍스트 배치로 달라지기도 하니까 이 텍스트 관련된 기능들은 꼭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배경 흐리기, 즉 블러 효과입니다. 사진 속 인물이나 어떠한 사물을 강조하고 싶을 때, 배경이 너무 복잡하거나 산만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설명과 실습을 위해서 이미지 2장을 미리 불러와 두었고요. 먼저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는 촬영 자체가 나무에 명확한 포커스가 형성이 되었고 배경은 아웃 포커스가 되어 사물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사진처럼 다른 사진의 이미지도 이와 유사하게 만들어 볼 것입니다. 이미지 이동하고요. 이제 실습할 이미지인 다음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가운데 나무가 보이지만 주변에 약간의 잡초들과 배경이 있어서 이것들을 흐리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무를 제외한 다른 부분을 흐리게 해줘야 하는데 먼저 나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왼쪽 툴바에서 퀵 셀렉션 툴을 선택해 줍니다. 이 부분을 길게 클릭하고 두 번째 퀵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놓으면 선택이 되어지고요. 나무에 가서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돌돌돌돌 돌려주면 이렇게 나무가 선택되어진 것이 확인됩니다. 이번에는 나무 이외의 배경을 선택하기 위해서 상단의 메뉴에서 셀렉션 그리고 인버스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이 반전 선택되어 나무가 선택되어 있던 곳에서 나무 이외의 영역이 선택되어진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제 상단 메뉴에서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가우시안 블러 창이 나타나고 숫자나 바를 통해서 흐림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과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극심하게 많이 흐림을 줘보겠습니다. 약 한 49.8, 50 정도 주고요. 오케이. 클릭합니다. 첫 번째 사진과 같이 만드는 동시에 이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적 극심하게 흐림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꼭 선택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선택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다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해제하기 위해서 상단 메뉴에서 셀렉트, 디셀렉트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선택이 해제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배경을 부드럽게 흐리면 중심 피사체가 더 또렷하게 살아나고 전체 사진의 감성적인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형을 그리고 색을 채우는 기능입니다. 도형을 그려서 삽입할 수 있다는 것은 포스터나 썸네일에서 강조 박스, 배경 구획, 아이콘 느낌 등을 줄 때 정말 유용합니다.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비어있는 아트보드와 이미지 한 장을 미리 준비해 두었고요. 이미지를 이렇게 아트보드 안에 위치시키는 방법은 상단의 메뉴에서 파일, 오픈이 아니라 파일에서 쭉 더 내리면 플레이스 엠베디드를 클릭해야만 이렇게 아트보드 안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픈을 선택한다면 아예 새로운 화면에서 이미지가 불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먼저 도형을 그리기 앞서 이 하얀색 아트보드 배경에 색상을 먼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 색상을 적용하기 이전에는 먼저 왼쪽 툴바에서 적용되어 있는 색상을 먼저 확인하고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즉 배경색을 먼저 지정하고 배경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바깥쪽에는 검정색, 안쪽에는 흰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안쪽 흰색을 우리가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해야지만 배경색이 적용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색상을 핑크색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OK 누르면 아직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적용해줘야 되는 이 흰색 아트보드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에디트, 필 선택해주시고요. 이곳에서 백그라운드 컬러 선택해주시고요. 여기에서 OK 누르시면 여기에서 지정한 색상이 배경에 적용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툴바에서 먼저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도형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길게 눌러서 원도 그려보고요. 원을 그릴 때는 Shift 키를 누르면 정확한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원이 생성되었고요. 이번에는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삼각형 그려보겠습니다. 마우스 드래그하면 삼각형이 그려지고요. 이번에는 다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약 10개의 변이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그려졌는데요. 이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빈 공간에 클릭하시고요. 다음에 이 부분에 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로 입력하고 OK 누르면 오각형이 그려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도형에 색상을 입히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무브 툴 먼저 선택하시고요. 사각형부터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프로폴타이즈에서 필 글자 오른쪽 부분에 있는 부분 클릭하고 색상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RGB, CMYK 등등의 많은 색상이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서 클릭하셔도 적용이 되고요. 스트로크, 즉 도형의 선 또한 색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동일하게 색상을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크기도
이렇게 얇게 할 것인지 이렇게 두껍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노란색을 적용하고 싶을 때 제가 노란색을 막상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선택해도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누르면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미리 준비해 둔 것인데, 이 이미지의 노란색이 마음에 든다고 가정했을 때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필 오른쪽에 색상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지개 색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솔리드 컬러 창이 나타난 것인데, 마우스 커서로 되어 있다가 이 솔리드 컬러 창을 마우스 커서가 벗어나면 이렇게 스포이드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미지의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이 이미지의 노란 색상이 똑같이 이곳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OK 누르면 이 이미지의 색상을 그대로 흡수해서 그대로 같은 색상이 적용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형은 마우스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 텍스트와 함께 조합하면 완성도 있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잡에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본 기능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기능들 중 단 하나라도 직접 해보시면 분명 생각보다 할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포토잡은 누구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디자인은 감각보다는 반복과 경험에서 시작되고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토샵 관련하여 더 다양한 실습 예제와 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서 블로그에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